자,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단순히 캔들만 볼 수도 있지만 이동평균선도 참고를 하고요. 그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이격이 됐는지를 밴드 형태로 표현하는 이러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딩뷰의 파인 스크립트를 이용하면요. 단순히 이런 지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표를 통해서 전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아래로 돌파해서 봉이 마감되면 진입을 하고, 반대로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위로 돌파해서 마감되면은 그 진입했던 것을 종료하는 전략을 만들어보고 백테스팅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의 문제점은 볼린저 밴드를 캔들이 계속 찢어지면서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얼만큼 하락했는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 시점에 실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정가 진입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법을 구사하면 우리가 기존보다 6%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뷰에 들어가서 파인 에디터를 열어주시고요. 열기를 누르고 새로운 전략을 누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스크립트 이 7번 줄부터의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구할 겁니다. 볼린저 밴드를 구하기 위해서 ta.bb라는 펑션을 쓰면은 볼린저 밴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트롤 누른 채로 여기 bb를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매뉴얼이 열립니다. 항상 이렇게 매뉴얼을 잘 참고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단한 예시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네 줄을 전부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종료를 하고 그대로 다시 지운 후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볼린저 밴드를 구하는 이 펑션은 종가를 기준으로 몇 개의 봉을 참고할 건지, 이게 이동평균선의 길이가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을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20개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표준 편차를 결정하는 것인데 2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펑션에 의해서 중앙선과 그리고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이 나오고요. 그것을 우리가 플롯이라는 펑션으로 세 가지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클릭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우클릭을 해서 차트에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하단선, 중앙선, 상단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그럼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를 보았을 때는 이 볼린저 밴드를 하단으로 이렇게 봉이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은 다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가격으로 이루어진 선이죠.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가격이 저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시나 중심선, 상단선도 다 동일합니다.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의 가격을 기준으로 진입하는 것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진입할 수도 있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몇 퍼센트 떨어졌을 때 진입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진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strategy.entry 펑션을 이용해서 id를 long이라고 써주고요. 컴마를 한 다음에 실제로 strategy.long까지 명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strategy.entry 펑션은 limit이라는 인자가 있고 stop이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limit이라는 인자는 현재 롱 기준입니다. 롱 기준으로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지정할 때 씁니다. 그럼 그게 낮은 가격의 지정가 진입이 되는 거고요. 스톱이라는 인자는 현재 가격보다 롱 기준으로 높은 가격에 진입할 때 쓰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리밋은 역추세 진입할 때 쓰는 가격을 넣는 거죠. 롱 기준으로 역추세는 낮은 가격에 살 때 쓰는 거고요. 스톱은 추세 돌파형 진입을 할 때 현재 가격보다 롱 기준으로 높은 가격에 진입할 때 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은 롱 기준이기 때문에 숏은 그냥 그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만드는 전략은 이 하단선을 기준으로 롱이 점점 내려올 때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방금 배운 바에 따르면 저는 리밋을 써야겠죠.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역추세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컴마를 하고 limit이라고 명시를 해주고 는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는 lower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선이죠. 하단선이기 때문에 하단선에 진입을 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딘가에서 진입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전략 테스터에 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략 테스터를 열면은 거래 목록에 이렇게 하나가 물려 있는 거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진입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물려 있겠죠. 팔질 않았잖아요. 자,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지금 여기로 이동을 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이동해서 보니까 지금 진입을 여기서 했습니다. 이상하죠? 볼린저 밴드는 여기 있고요. 아직 하단에 돌파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진입을 해버린 거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쓴 이 리밋이라는 인자는 지정가 진입용 인자입니다. 지정가 진입이라는 건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주문을 거는데 로어라는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미리 한다는 것은 가격이 높을 때 미리 해야 됩니다. 로어보다 높은 가격에 있을 때 미리 걸어놔야 되는 거지, 낮은 가격에 있을 때 걸으면은 바로 주문이 터지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건문을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종가가 로어보다 크다면, 즉 하단선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봉이 하단선보다 위에 있을 때 여기를 탭을 한번 해서 4칸을 띄어쓰게 해주겠습니다. 그때 지정가 진입 주문을 미리 만들겠습니다. 지정가 주문은 미리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저장을 하면요. 자, 이제는 뭔가 위치가 비슷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진입을 했고요. 이 진입한 위치는 여기 있는 하단선입니다. 자, 여기서 봉이 마감되면서 이 하단선의 지정가 진입 주문, 역추세 진입 주문이 만들어지고 그때 다음 봉에서 아래로 돌파하면서 진입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딱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정가 진입 주문의 핵심은 미리 주문을 하는 겁니다.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종료를 할 거예요. 이 종료도 똑같은 로직과 원리를 따릅니다.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종가가 상단선, 잘못 썼네요. 어퍼네요. 여기 있는 어퍼 상단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단선보다 작을 때 미리 주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strategy.exit 펑션을 쓸 거예요. exit 펑션이 이렇게 미리 지정가 주문을 할 때 거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롱 종료라는 이름으로 달아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실제 진입한 아이디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롱을 쓰겠습니다. 진입한 아이디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컴마를 하고요. 그 이후로 또 리밋이란 인자를 쓸 거예요. exit 펑션의 리밋은요, 이 엔트리 펑션의 리밋이랑 정말 헷갈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름만 똑같이 그냥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exit 펑션의 리밋은 익절할 가격을 적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익절가라고 보시면 돼요. 익절가. 그래서 여기에 익절가는 우리는 상단선인 어퍼를 넣는 거죠. 자, 여기랑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엔트리에서 리밋은 역추세 지정가였고 exit 펑션에서 리밋은 그냥 익절가입니다. 완전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똑같다고 혼동하지 말고 그냥 완전 다르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면요. 자, 이제는 롱 종료 주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롱을 진입하고 종료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전략 테스터를 확인해 봤을 때에도 승률과 순익과 같은 기본적인 백테스팅 정보가 확인됩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봉을 보겠습니다. 이 봉이 막 움직이고 있다가 봉이 마감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마감됐다는 건 이렇게 종가가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종가가 확정되면은 그 당시에 전략 스크립트가 한번 실행이 됩니다. 전략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봉이 마감되면 실행이 됩니다. 마감됐을 때 이렇게 하단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그려지겠죠. 그러자마자 이 하단선을 기준으로 가상의 매수 진입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 봉이 이제 실시간 봉이 되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다가 이 선에 닿으면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든 전략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동안에도 진입할 수 있게 만든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가 진입 전략이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봉이 마감되기 전에 이 가격에 닿으면 진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종가는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종가 마감 시 진입하게 했으면은 이렇게 불리한 가격에 진입을 했을 겁니다. 좀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정가로 미리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걸어놨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입을 성공을 하고 다음에 이제 롱을 종료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봉이 움직이다가 마감을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생깁니다. 이 상단선의 가상의 롱 종료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도선이 만들어져서 다음 봉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올라갈 때 이 가격에 닿으면 실시간으로 종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정가로 진입하고 지정가로 종료하는 전략을 만든 겁니다. 오로지 지정가만 쓴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파인스크립트 기본 강의 시리즈에서는 보통 봉이 마감했을 때 그 봉마감 기준으로 진입을 하고 봉마감 기준으로 종료하는 전략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정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신에 지정가 진입은 고려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미리 해야 된다는 거.
미리 생성하는 게 지정가 진입과 지정가 종료의 핵심입니다. 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다양한 이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가를 미리 걸어두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만들면은 지정가 주문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정가로 진입하고 지정가로 종료하고 싶다면 알아두어야 될 기초와 아주 핵심들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진입하고 혹은 반대로 상단선에서 바로 돌파했을 때 진입하는 게 아니라 상단선에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걸 퍼센트 기준으로 진입 종료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볼린저 밴드를 쓰는 분들 혹은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있죠. 이거 막 찍고 내려온다.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쓸모없다. 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찍고 내려왔을 때 진입하면 되죠. 그걸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에디터에서 플롯과 if 사이에 엔터를 좀 쳐서 자리를 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하나 만들죠. 먼저 upper 언더바 %라는 변수입니다. 상단선을 몇 퍼센트 이상 올랐을 때, 상단선에서 몇 퍼센트 이상 올랐을 때 진입할지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1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lower %는 역시 1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엔트리에 우리가 리밋에다가 여기 들어가는 것은 역추세했을 때 진입할 가격이죠. 떨어졌을 때 진입할 가격에 단순히 로어는 하단선이었지만 이젠 하단선에서 어느 정도 찢고 내려왔을 때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곱하기를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요. 1 빼기 한 다음에 로어 %를 넣을 거고요. 참고로 %는 백분율이죠. 백분율을 다시 숫자로 환산해야 되니까 0.01을 곱해서 100으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수로 바꾸겠습니다. 자, 상단선도 동일합니다. 상단선도 곱하기를 하고요. 익절가를 결정할 때 단순히 상단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단선에서 1 더하기 upper %를 넣어주고요. 역시 이것도 백분율이기 때문에 다시 숫자를 돌려놓겠습니다. 0.01을 곱해서 다시 숫자로 되돌려 놓으면은 계산이 되겠죠. 자, 저장을 하면은 여기 있는 시그널이 전체적으로 다 바뀔 겁니다.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수정된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하단선에서 아래로 1% 떨어졌을 때 진입하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 진입하고요. 반대로 종료도 1% 위에서 종료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테스터를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승률과 순이익이 아까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백테스팅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설정 창을 누르고요. 여기 자기 자본 %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100%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럼 더 정확합니다. 그럼 이게 나의 자본금을 전부 투자했을 때의 수익과 승률이기 때문에 제대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1시간봉에서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을 1% 아래에서 떨어졌을 때 진입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 1% 위에서 종료했을 때의 승률과 순이익은 67%. 그리고 순이익은 125%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다는 거고 내가 종목을 바꾸면은 그 종목에 맞게 백테스팅이 되겠죠. 이더리움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114%로 바뀌었고 승률도 조금 바뀌었죠. 아예 주식도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승률과 순이익이 좋게 나왔는데 꼭 이렇게 다 좋은 건 아닐 겁니다. 한번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다 잘 나오면 안 되는데.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왜 이러지? 테슬라 하면은 지금 잘 안 나오네요. 테슬라를 했을 때 보니까 승률과 순이익이 이렇게 나오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5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테스팅 관점에서 보면은 백테스팅이라는 건 과거잖아요. 과거 차트로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를 대입했을 때 테슬라는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과거는 정해진 결과니까 이 과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 볼린저 밴드를 테슬라에는 적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 설정을 조정하는 거죠. 1%가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한 3% 아래에서 진입을 해보고 이것은 한 5% 위에서 익절하게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전략 테스터를 가보면은 마이너스 45% 조금 좋아졌긴 했지만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정을 계속 조정해보면서 테슬라에 맞는 수치가 있는지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해도 좋은 결과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과거 차트로 봤을 때 과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차트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에 맞는 승률과 순이익은 나오는 겁니다. 과거 차트로 봤을 때 테슬라는 볼린저 밴드랑은 조금 상성이 안 맞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저는 지금 시간봉을 1시간봉으로 보고 있는데 타임프레임을 바꿔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략 테스터를 놓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괜찮잖아요. 일봉에서는 테슬라가 또 괜찮은 순이익과 승률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또 수치도 바꿔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방면에서 전략 테스터를 확인해 보면서 백테스팅을 하면은 좋은 수치와 좋은 결과값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를 내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가 지정가로 진입하고 종료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간단하게 수치를 조정하면서 전략 테스터 결과를 확인해 보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 전체 공개로 지정과 관련돼서는 처음으로 좀 딥하게 다루는 영상이었고, 전략 스크립트 제대로 배워보기 시리즈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 계속 여러 방면으로 지정가 전략도 써보고 위험 관리도 해보고 레버리지도 배워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전략 스크립트 제대로 배워보기 시리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